오늘은 뭐 풀코트 맨투맨 디펜스인데요. 이게 프레스도 아니고, 그냥 맨투맨을 어떻게 애들이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느냐. 일단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애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이 수비를 잘할 수 있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예측 능력, 수비 감각을 향상시켜서 볼의 상황에 따라서 신속하게 동작을 결정해야 되는 그 예측 능력도 필요하고요. 다음은 의사소통과 집중력. 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볼 하나에 대한, 옛날엔 겟투, 뭐 이렇게 겟투, 수비 하나를 공 가진 사람을 두 사람이 맞는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겟5라고 생각을 합니다. 볼 하나에 대해서 5명이 모두 수비를 해야지 볼 하나에 대해서 옆에서 헬프해 줘가지고 한 명을 2명 정도나 1.5가 맞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근래 현대 농구에서의 공격력을 볼 가진 사람의 공격력을 제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볼을 가진 한 명에 대한 수비자는 5명이 모두 협력적으로 해줘야 되고 조직적으로 해줘야 되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역시 의사소통과 집중력 그리고 훈련의 그 밀도에 따라서 수비력은 강화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수비 자세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수비 자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힙을 드랍 시켜야 되는데 이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냥 내가 정했어요. 126도 구부려라 무릎을. 여기서 이렇게 되면 90도라면 126도를 구부려라. 이 정도 하면 난 일부러 그 숫자에 대한 개념을 준 거예요. 그래야 숫자에 대한 개념을 줬을 때 그냥 힙을 드랍시켜서 낮춰 이거보다는 그냥 126도 구부려 무릎을 이렇게 126도 구부려 이렇게 한다면 그것도 그냥 120도 해도 되는데 126이라는 그 끝자리 그거를 일부러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126도 구부려 이렇게 하고 힙을 드랍시켜라 밑으로 떨어뜨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 얼굴의 정면이 이 안 무릎에 바깥으로 나오면 중심은 앞으로 쏠려 있는 겁니다. 그럼 바른 자세가 되지 않습니다. 이 얼굴의 면이 골반과 무릎의 중간 정도 뒤로 가게 되면 중심이 뒤로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무릎과 골반의 중간 정도에서 조금 앞에 정도의 이 얼굴면이 차지했을 때 앞으로의 중심이나 뒤의 중심이 쏠리지 않고 잡아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릎과 골반 이거에 앞으로 나오면 앞으로 중심이 있는 것이고 뒤로 이게 뒤로 가 있으면 뒤로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요거의 사이에 요 정도 앞으로 나가지 않는 선에서 잡아주면 바른 자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랬을 때 발바닥에 약간 발바닥 여기 검지 이렇게 발바닥 쪽으로 약간 중심이 이렇게 되면서 잡아줘야지 이게 중간에 있으면 다음 동작을 못 하죠. 앉게 되면 무릎이 앉음과 동시에 중심이 앞으로 약간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그렇게 하게 되면요. 고개 앞으로 숙이면 안 됩니다. 목 이렇게 숙이면 바로 이게 나오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돼야지 이게 머리를 딱 숙인과 동시에 바로 이거는 내 무릎으로부터 밖으로 빠져나온 겁니다. 그리고 바닥을 보게 되면 엉덩이는 뜨게 되고 점점 이렇게 되고 자기는 낮췄다고 생각하죠. 왜? 지면과 나의 눈은 가까워졌기 때문에 자기는 낮췄다고 생각하지만 낮춰진 게 아니고 무릎은 점점 들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선수들에게 잘 자세를 잡아주게 되면 정면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정확하게 나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옛날에 제가 이렇게 할 때는 한때 좀 배울 때는 수비 있으면 수비를 이렇게 이 볼 가진 쪽으로 이렇게 갖고 수비를 이렇게 갖고 있다 그러면 하나는 이렇게 하고 한쪽은 조금 주고 한쪽은 닫고 한쪽은 주고 막 이렇게 하라는데 저는 요새 많이 보고 이렇게 이 책도 이렇게 좀 보면 그냥 정면으로 나가서 일자로 딱 막아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양쪽을 다 준다 옛날에 막 그랬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정면으로 가서 딱 막는 것이 그래도 양쪽으로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양쪽을 다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쪽은 열어주고 여기 정면에 있는데 한쪽은 열어주고 한쪽은 이렇게 해서 그럼 공격자는 페이크 수수 일로 들어가고 이러면 이렇게 되니까 멀리 벌어지니까 이쪽이 공격이 더 수월하다 공격하기에 막 이렇게 공격할 때 이런 거 연습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이제 수비 상태에서는 그냥 가능하면 정면에서 밀착해서 한 팔이 아니라 반팔 내에 들어가서 수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어차피 공 가진 사람 수비는 한 명이 하는 것이 아니라 5명이 한다는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정지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대개가 오류가 나오는 경우가 어디에 있냐면 달려가면서 벌써 여기서부터 스판런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벌써 이렇게 들어가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지 않고 바로 가까이까지 그냥 달려와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면 밀착할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파울 나오겠지. 중심 잡아야지. 와서 아까 얘기한 중심을 잡고 딱 서보라고. 쓰는 거 쉬운 게 아니야. 하체가 약하면 쓸 수가 없어. 굉장히 공격적이야. 좋았어. 이때 왔을 때 여기에서 짭스텝을 할 때 좁기 때문에 다시 이 학생은 다시 벌렸거든요. 와서 좁기 때문에 다시 벌려 들어왔어요. 그래서 좀 더 들어오면서 벌린 상태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죠. 일단 공을 잡은 사람이 튀어나가서 할 때는 깜짝 놀랄 정도로 해줘야 됩니다. 파울이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연습을 하게 되면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수비의 그 자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그 스텝 익히기에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수비 연습을 이거 하는 과정 중에서 보면은 사실 수비를 할 때 발을 일자로 놓을 수도 없고 안쪽으로 놓을 수도 없습니다. 어차피 허기 뒤에서는 약간 다리가 벌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갈 때도 벌어지는 상태에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밀어주는 힘도 골반의 전체의 발목, 발끝서부터 아치, 발목, 무릎, 허리, 골반 이게 같이 동시에 해주고 해줘야 되는데 이때 이 골반의 운동을 넓혀주는 운동을 안 하고 그대로 하게 되면 부상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비 많이 벌려서 해라 그러면 어디가 아프다 그러냐면 여기가 아프다 그러는 애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넓혀라 이랬을 때 여기가 많이 아프다 그래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약간 이게 안쪽에다 약간은 벌어줘야 이게 수비의 자세가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폭도 넓힐 수가 있습니다. 일자로 되면 못 벌립니다. 그래서 그 골반 운동을 먼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준비. 많이 좋아졌다. 좀 더 괜찮아. 더 벌려봐. 그렇지. 오케이. 손목 더 앉아서 그렇지. 126도 힙 드랍 시키고 시선은 정면 프리드로 레인을 중심으로 해서 45도라 하지만 윙이라 하지만 낮은 윙에서 볼을 잡을 경우가 있고 정상적인 윙에서 볼을 잡을 수 있어요. 여기가 가장 공격하기 좋겠죠. 왜냐하면 여기 가장 넓으니까 넓기도 하고 뒤에 라인도 안 밟고 있으니까 이 정도가 가장 정상적인 45도의 그 위치의 그 정상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낮은 윙, 정상적인 윙, 그 다음에 높은 윙에 따라서 수비의 변형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좀 낮은 쪽에서 잡았을 때는 다운 디펜스로 다운 푸시를 해서 이 엔드 쪽으로 몰면서 포스트가 견지해주고 하면 굉장히 그 효과적이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연습이 필요하겠죠. 또는 내가 정상적인 수비를 했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순간적으로 와갖고 수비를 잡아줘야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정상적으로 해서 링과 볼과 수비자가 정상적으로 1대1을 와서 정상적으로 잡았다고 봅시다. 양쪽으로. 이랬을 때 우리가 이 코너 쪽은 주지 않고 45도로 돌아 나가서 하는 그러한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을 죽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순간적으로 볼을 좀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랬을 때 그런 것 또 개인적으로서도 우리가 특별한 수비를 요구하거나 이랬을 때 몸을 좀 틀어주고 해서 바로 들어가면서 틀어줄 수 있는 파워 스텝. 그러니까 내가 자세를 잡은 상태에서 원스텝에서 그냥 밀고 나가는 이 파워 스텝하고 계속 연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힙 드랍을 시켜야지. 안 해? 이쪽 왼발로 밀면서 같이 이동이 돼야 돼. 지금 짧아 나가는 것들이. 이때 보면 역시 이렇게 돼서 밀었을 때 조금 가는 사람이 있고 많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꼭 하체 힘만 갖고 하는 건 아니고 상체의 리듬도 같이 타줘야지 그것이 하체만 갖고 오게 되면 여기가 고형화돼 갖고 리듬을 못 합니다. 여기가 너무 딱딱하게 이렇게 하게 되면 고정돼 버리면 리듬을 타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치고 못 나가거든요. 그랬을 때 같이 기울이는 건 아니래도 좀 이 리듬을 상체와 하체가 리듬을 같이 탈 수 있게끔 이렇게 선생님들이 보면서 지도를 하면 굉장히 자기가 갖고 있는 것보다 10% 20% 더 많은 이 거리를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바로 내가 갔을 때도 했다가 할 때 바로 밀을 수 있게끔 준비하면서 하는 그런 동작을 내가 들어가는 동작에서 다시 밀 수 있고 공격을 하게 되면 내가 여기서 했다가 약간 방향 들어가는 동작에서 바로 또 밀 수 있고 이런 것을 예측해서 먼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있게끔 근육을 형성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연습들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냥 제 나름대로는 다음과 같이 이 수비를 위해서 스텝을 이렇게 하면 나는 수비하는데 애들이 크게 도움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이드 스텝, 그 다음에 사이드 슬라이드, 그 다음에 사이드 스텝에서 쫓아 올라가기 이런 것들을 해서 이 선수들이 하체를 보강을 시키고 스텝에 대한 수비에 대한 근육을 형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저는 제 나름대로 물론 다들 하고 계시지만 나는 이렇게 연습을 한다. 그리고 이것이 좋다라고 내 나름대로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 왔다가 옆으로 갈 때요. 다시 이 방향을 바꿀 때 보면 어떻게 하냐면 다 많이 보면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많이 오픈시킨단 말이에요. 난 그게 물론 이제 여기서 이 쿼터를 이용해 갖고 라인 따라서 계속 파워 스텝으로 사이드 스텝 해 갖고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여기 갔다가 여기까지 오는 각도를 최대한으로 줄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는 동안에 엔드라인까지 간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횟수를 해야 되겠죠. 왜? 각을 죽이니까. 그냥 놔두면요. 각을 벌려서 어느 선수는 12번에 가는데 어느 선수는 11번에 가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똑같이 정해진 상태에서 똑같이 그 횟수를 해야 되고 그것은 각도의 차이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하체가 약한 사람일수록 또는 좀 꾀를 부리려고 그러는 선수로 이게 체인지할 때 각을 벌려서 합니다. 그러면 멀리 나가보니까. 그래서 지금 연습을 할 때는 항상 절반 이상 넘어가지 말라 이럽니다. 이랬으면 가능하면 절반 이상 넘어가지 않고 샤플 되게끔 하고 이 절반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대개가요 자세가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다음 동작에 대해서
대비하는 게 좀 느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절반이라면 절반 이상 안 넘어간 그런 상태에서 좀 덜 넘어가도 자꾸만 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렇지만 시합 때야 뭐 어떻게 되든 그거야 뭐 그렇게 강화시켜 놓으면 얼마든지 그런 방법으로 들어가다 보면 얼마든지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자세 생각해. 생각을 안 하면 자기 동작이 안 나와. 종인이 여기 봐야 돼. 어디 보냐? 어디 봐? 나와봐. 우리가 이 블록업을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로 들어갈 때 여기서 밀면서 들어갈 때요. 이 여기에 중심이 이게 약간 끌어줘야 되거든요. 이 발이 약간 끌어줘야 되는데 그냥 이거로 민 거로만 들어가려고 그러는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살짝 이게 끌어줘야 더 깊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쫓아 올라오는 거 이게 이제 얘네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죠. 쫓아 올렸다 다시 그 다음 동작으로 갈 때 이 쫓아 올라오는 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게 힘들어하니까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쫓아 올라갈 때요. 이 약간 하체 이게 무릎 쪽과 가슴을 조금 가까이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간 이렇게 쫓아 올라갈 때는 약간 가까이에서 올라가야 쫓아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순간에 다른 동작에 차고 나갈 수 있는데 원래 상태로 다가고 다시 이렇게 차고 나가기에는 좀 내가 이렇게 하는 과정에 보면 좀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쫓아 올라갈 때는 조금 무릎과 가슴을 약간 좀 접어줘라. 그래야 앞으로 쫓아 올라갈 때 중심이 약간 앞으로 이동되기 때문에 쫓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다음 발로 찰 때도 순간적으로 찰 때도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애들한테 그거를 좀 약간 그렇다고 막 이러고 숙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수비를 추적할 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규! 콜 안 해? 이번에는 뭐 사이드에서 늦어지니까 크로스로 해서 슬라이드 블록업을 하는 겁니다. 가다가 이 바뀌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더 낮아지면서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게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바꾸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이렇게 스텝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가다가 낮아지면서 갔을 때 미는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중심 이동도 앞으로 되고 강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다음 동작에 대해서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봐. 이게 보는 게 더 나은데. 약해. 약해. 이거 안 돼. 안 돼. 됐고. 발이, 이 선수가 와서 어느 발인가 선택을 핍업, 이거 핍업 푸시고 이게 무빙 푸시 되면, 그 무빙 쪽으로 더 밀착을 하는 순간적으로 무빙 쪽으로 더 해서 이 선수가 할 수 있는 게 크로스오버
피벗 이렇게 만약에 이 거리를 이렇게 뒀을 경우에는 이렇게 뒀을 경우에는 이 선수 언제든지 빼고 언제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볼을 가진 선수는 일단은 다이렉트로 드라이빙 하는 거고 그쪽으로 다시 내가 해서 다시 페이크 쓰거나 이러면서 슛 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그거는 일단 제어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를 몇 가지로 두 가지로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오면 수비할 때 훨씬 더 편리하게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겠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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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풀코트 맨투맨을 이렇게 할 건데 왜 지금 이 백코트에 와서 하는 것부터 해야 되냐 하면 풀코트를 해도 백코트에 와서는 훨씬 더 집중적이어야 되거든요. 저기서는 득점을 할 수 없지만 이 자리는 득점을 해야 되는, 득점을 막아야 되고 또 상대는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득점을 해야 되는 그런 지기 때문에 일단 여기 연습이 안 되면 올라붙어야 저기서 힘 빼고 여기 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쪽 백코트에서 수비의 그 형태, 모형을 훈련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풀코트를 해야지 저는 이렇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풀코트 먼저 해놓고 백코트에서의 그 수비를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여기에 힘을 쏟다가 모든 거 힘을 쏟다가 내려가서는 그냥 쉽게 득점을 주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백코트에서의 수비를 좀 더 강화시키는 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번에는 여기 와서 혼자서 움직이는 동작들을 좀 하고 여기에서 로테이션도 좀 하는 것도 하고 우리가 많이 하는 쉘 박스에서 쉘 디펜스에서 모형에서 드릴을 하는 것도 좀 하고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볼을 주게 되면 선수를 볼을 주게 되면 여기에서 뛰어나가서 수비를 하게 되면 이게 사실 뚫린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늦으니까 뚫리면 여기까지 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블락업을 해서 밀착을 하고 이때 패스가 나가면 여기 탑으로 볼 나가면 자 나는 원위치를 합니다. 원위치를 해서 다음 볼이 가면 다시 뛰어나가는데 뛰어나가서 이 사람 수비를 하고 또 드라이빙 하게 되면 여기 가서 블락업을 해서 밀착을 하는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이때 보면은 여기서 했다가 볼이 나갈 때 여기까지 오게 되면 볼이 저쪽으로 갔을 때 이게 수비가 안 됩니다. 얘는 드라이빙을 하고 있는데 나는 기껏해야 와서 이렇게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선수가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게 와서 요 정도 선상에서 나가야 얘의 길목을 막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올라오게 되면 이게 얘가 이렇게밖에 못 나와요.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저 안에서 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늦었어. 공격자는 스텝을 인으로 빼. 바깥으로 빼지 말고. 스톱한 다음에. 알았어? 해. 해. 고. 밀착! 밀착! 그냥 뛰어들어와야지. 그 사이드 스텝으로 들어와. 자. 이번에는 여기서 드라이빙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막아주고 내 수비자가 절로 들어왔을 때 내 수비 쪽으로 리커버 해주는 겁니다. 이 볼이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게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여기서 이 선수가 이렇게 와가지고 뚫렸을 때
막아주고 얘가 다시 회복을 해주고 리커버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볼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걸 철저하게 내가 막아줘야 되는데 되게 이걸 많이 놓쳐요. 왜 그러냐면 내 거 찾아. 이 순간에 볼은 넘어갑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내 수비자는 어차피 이쪽에 있습니다. 어딘가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이 볼 가진 선수의 가 무엇을 하나를 보면서 내 거를 이렇게 보는 게 찾는 게 중요한데 이게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하는 순간에는 양쪽으로 움직여 내가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볼이 어디로 오는지. 그래서 그것도 여기서는 뚫렸지만 회복해주고 아무 그냥 보지도 않고 온 거야. 이렇게 해서 여기서 오는 사람이 볼을 하는 거를 보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내가 파악을 해야 될지, 어떻게 내가 이게 나가서 저의 일을 보는 거를 볼을 어떻게 이쪽도 중요하지만 이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 선수가 어떻게 지금 볼을 갖고 있는 선수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어차피 링이 여기에 있고 이렇게 있어서 백보드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큰 사람이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래도 여기에서 최대한으로 손을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은 와서 손을 들어주고 그 다음에 찾는 것이 중요하지 여기서 이렇게 내려놓고 이러면 2m짜리가 보고 이거 하는 거하고 1m 90짜리가 손을 들고 하는 거하고는 1m 90짜리가 훨씬 더 수비를 잘할 수 있습니다. 연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자, 조금은 향상이 돼야 마치지. 이거 계속 이것만 하고 있을 거야? 해봐. 고! 다음은 그대로 상태에서 로테이션을 간단하게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선수가 가서 드라이빙을 당하면 네가 뛰어나가서 그대로 하고 이 선수는 보다가 이쪽으로 와서 이 선수를 수비를 하고 이 선수는 오다가 나를 수비를 합니다. 나를 수비를 하는데 드라이빙 하고 나가고 빨리 늦었어 나가고 하면서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의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거 맡은 선수가 내가 꽤 많이 쫓아온 상태에서 내가 리커버 들어갈 때는 보고서 바로 빼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여기에서 체인지해야 될 때는 여기서 체인지할 때는 그대로 이 선수를 먼저 그대로 가서 여기를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볼 쪽을 향하는 게 조금 더 수비하는데 유리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왔을 때 찾는 거 하고 여기서 뚫렸을 때는 바로 그냥 여기 저 급하면 그냥 이렇게 그냥 막아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바로 이 선수한테 들어오는 걸 밀착을 해서 잡아주고 그 다음에 내가 수비를 하는 게 상대를 그 골 밑에서의 득점력을 저하시키는 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는 이제 선생님들 지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또! 종인아 또! 고! 네. 또! 앞선에서 체크해주고 원위치 회복을 리커버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볼을 주고 드라이빙을 안쪽으로 하면 체크해주고 원위치. 이때 얘도 체크해주고 원위치 하는 거를 하겠습니다. 이때 이 사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냥 처음에 연습을 이 사람 찔러주고 간다. 여기서도 역시 내가 했다가 올라가면서 찔러주고 온다. 이렇게
할 때 얘네들이 더 정신을 차려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찔러주고 온다. 드라이. 다음. 고. 야, 일로 이렇게 막 떨어지면 안 되지.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게 볼이 여기 있을 때도 내가 이 디나이 볼 쪽으로 한 발 간 상태에서 하는 요 디나이 수비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지 이게 이렇게 서 있거나 이렇게 되면 모든 틀이 깨지기 때문에 훈련이 안 될 뿐더러 상대편한테 볼을 쉽게 준다면은 수비하는 거는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선수가 최대한으로 볼 잡는 선수는 어렵게 볼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볼이 막 오기 때문에 수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만. 다음은 이제 쉘 드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볼을 여기 갖고 있을 때 이 선수는 원 카운트이기 때문에 디나이 되겠죠. 원 카운트 디나이. 자세 잡고 저 투 카운트라고 볼이 이렇게 갔을 때 이 사람은 원 카운트가 되겠고 정면으로 막아주고 원 카운트 되겠고 볼이 일로 가게 되면 이 사람이 디나이가 되겠죠. 이렇게 여기 디나이가 돼서 맡아줘야 되고 이 선수들은 여기까지 쭉 여기 카운트라고 볼 수도 없죠. 이 가운데는 무조건 중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볼 때 1, 2, 3, 4니까 네 발짝 뒤로 와서 한다 그러면 이 선수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몰려가서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위치에서든 여하튼 내가 이 위치에 왔다 할 때도 저기를 해서 탕탕 찔릴 수 있게끔 해서 뭐 전에 보면 피스톨 포지션 빠방 둘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피스톨 포지션 자세에서 또 여기라면 내가 이렇게 저기를 기준으로 피스톨 포지션에서 봐갖고 이렇게 직각삼각형의 상태에서 동시에 볼 수 있게끔 노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볼이 이동할 때마다 우리는 내가 1 카운트, 2 카운트, 3 카운트, 4 카운트를 하고 이렇게 계속 콜을 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합니다. 손 들어. 자세 낮춰. 두번 볼을 주면 드리블을 칩니다. 드리블을 치면 이렇게 이동을 해줘요. 해줬을 때 이 선수가 어디까지 가야 돼. 이렇게 볼이 오니까 여기서부터 이 선수는 가니까 내가 하다가 여기 와서 더 이상 안 가고 동시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데 여기에 이 선수가 오면서도 이렇게 드리블 치고 이렇게 건너가게 되면 이 선수가 일로 가지 않고 뭐 반대로 넘어가더라도 요거를 좀 돌아서 이렇게 갈 수 있게끔 합니다. 네, 또. 자, 반대로 이제 두 번. 자, 이렇게. 네. 여기도 보면서. 네. 이렇게 했을 때 넘어가면 넘어간다고 얘기를 해주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애들이 넘어가면 넘어간다 얘기해주고 올라가면 올라간다 얘기를 해주고 이거 얘기해주고 그 볼에서 시선이 안 떨어지고 계속 들이보면서 내 거를 찾는 그런 훈련을 여기서 반복해야 됩니다. 그대로 수비해. 그대로 수비해. 고. 아니 여기 공격하라고 너. 네가 공격하면 돼. 고 해. 가. 이 선수가 여기서 이 선수가 잘 해야 되고 이것을 잘 봐줘야 된다는 게 여기서 하게 되면 이거 빨리 와서 이거 빨리 안 놔주게 되면 그냥 패스 나가고 저는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펜스폿. 왜냐하면 돌아가는 위치입니다. 여기가 돌아가는 지점이 되기 때문에 일로 빠져나오면 일로 돌아가는 첫 번째 시작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펜스폿 자리는 철저하게 디나이 해서 혹시 이 선수가 잡더라도 바로 이 선수를 하거나 또는 이게 좀 낮은 쪽이라면 다시
업으로, 다운으로 좀 눌러서 이게 돌지 않게끔, 가능하면 이 볼이 다시 돌면 수비 전체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볼을 잡은과 동시에 조금 밀착을 해서 이쪽으로 다시 펜스 포스로 자리에서 반대로 안 넘어가게끔 이 하는 게 나는 그 시합 중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저쪽으로. 빨리 와야지.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모든 선수가 전부 다 사이드 스텝만 가지고 해야 됩니다. 단지 여기서 볼이 저쪽으로 했을 때 이거 하나만 런에서 잡아주고, 그것도 많이 올 필요 없습니다. 원 스텝만 잡아도, 런 스텝을 원만 잡아도 바로 그 선수한테 갈 수 있어요. 이게 투 스텝 하면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선수들이 좀 더 빨라질 겁니다. 해봐. 고! 이해. 말! 자, 이번에는 저기서 볼을 주면, 볼 줘. 볼을 주고, 하나 다운, 하나 내려가고 하나 올라옵니다. 이렇게 가서 내가 카운트를 잡는데, 이 선수가 내려옵니다. 예. 두 가지로, 그건 자기의 설정의 문제인데, 하나는 내가 여하튼 가. 이렇게 해서 타이트로 쫓아가는 방법 하나 하고, 슬라이스로 쫓아가서 오버하는 방법하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선택은 그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해봐. 여기에서 볼이 갔을 때, 볼이 이제 가고 이 선수가 가면 이게 멀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슬라이스가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때 보면 얘네들이 어디가 이거 부딪혀요. 우리 편끼리 부딪히고 난리를 쳐요. 여기서 이게 아무것도 부딪힐 일도 없어요. 조금만 신경 쓰면. 근데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하면서 이쪽으로 디나 이렇게 했다가 내려가면 이 거리가 확보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애들이 해봐. 안 가고 이렇게 하고 여기서 안 가고 그냥 가. 그냥 가면 이렇게 갔다 얘가 올라오는 거하고 얘하고 부딪혀요. 딱 이거 부딪히는 상해. 이게 예를 들어서 볼 줘. 했다가 가. 디나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가봐. 가게 되면 이게 여기서 부딪히지 않습니다. 이거 수비자끼리. 절대 안 부딪혀요. 그런데 수비해. 거기 수비하고. 자, 이렇게 하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하고 가. 빨리 가. 하면 이게 딱 나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 자리는 자연적으로 확보가 되죠. 슬라이드 할 수 있습니다. 볼이 어디야? 더 가야지. 이렇게 된 상태에서 볼이 일로 가서 이제 연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저기 볼이 이렇게 있다가 볼이 오니까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백도어 들어간 상태에서 여기서 오버해서 튀어나오고 하고 나는 추적하면서 이쪽 수비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여기 로테이션 되는 건데 45도에서 저쪽에서 오는 전제가 안 되고, 물론 수비자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 나가줄 수도 있고 빅맨끼리 나가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지 않는 상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지역 방어에서 특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맨투맨에서도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고 지역 방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빼 일로. 고! 빨리 바뀌어! 다음은 지역 방어에서도 활용하고 또 순간적으로 풀코트 맨투맨에서 완전 디나이 못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고 특히 그 지역 방어나 이런 거에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지역 방어든 아니면 이 맨투맨 수비든 간에 로테이션을 하는 자기네들 나름대로 로테이션 하는 방법을 훈련을 하는 겁니다. 볼이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되는데 가운데 오면 항상 이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칙이 없이 볼이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갔다가 얘가 나갈 수도 있고 저기로 얘가 절로 갈 수 있고 아니면 얘가 절로도 갈 수 있는 순간적인 로테이션에 대한 그 자기들의 그 약속 연습을 해놓으면 로테이션은 자연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는 다시 가봐. 골! 빨리 해! 패스! 패스 빨리 돌려 좀. 지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돼서 얘가 나갈 때요. 지금 얘가 여기를 수비를 했잖아요. 이게 여기 수비하는 게 아니라 나가봐. 늦었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수비를 하게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선수들이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밀어. 마지막! 지금 같은 것도 얘가 이렇게 나갈 경우에는 이게 지금 제가 저기서 직접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했어요. 보고서 내가 바로 내가 이번에 가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선수가 넘어갔는데 저기를 갈 수 있는 건 얘가 더 빠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요? 제가 안 가고 내가 가게 되는 상태라면 이게 그 연습에 의해서 판단을 해줘야 되죠. 이거 내가 가야 돼. 얘가 가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만큼 수비가 지금 로테이션에서 하는 수비가 늦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빅맨 드릴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볼이 가게 되면 나갈 때 이 선수가 강하게 와서 오버를 해줍니다. 볼 해서 또 강하게 또 오버를 해줍니다. 나가! 헤이! 또